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연구원 정상윤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10월 북한이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순항미사일에 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북한군사연구실의 신승기입니다. 박사님, 지난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체계 중에 한미연합의 대공방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외관상 러시아가 보유한 순항미사일형 이스칸데르인 이스칸데르 K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북한판 이스칸데르 K가 그것입니다. 이는 향후 한미연합의 대공방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박사님 말씀 중에 순항미사일, 이스칸데르 K와 같은 용어를 쓰셨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로켓 추진제를 연소하면서 일정한 궤도와 방향으로 비행하며 연소가 종료된 뒤에는 탄도 궤도를 따라 목표를 향해 비행하는 반면 순항미사일은 제트 엔진과 같은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날개에 의한 공기 역학적 양력에 의해 지면에 가까운 저고도에서 다양한 경로 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는 구형의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개발된 러시아의 신형 단거리 전술 유도 무기로서 러시아 육군용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 M과 수출용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 E 그리고 순항미사일형인 이스칸데르 K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열병식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K가 등장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네, 북한판 이스칸데르 K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전체 길이는 발사관 기준으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 9M728과 유사한 7.2m 전후, 직경은 발사관 기준으로 동일한 750mm 전후로 추정됩니다. 발사 차량의 경우 화성 12형의 발사 차량과 유사하게 차량 중간 부분에 사격 통제실로 보이는 출입구가 있으며 이는 해당 무기체계가 지대지휘 유도무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2019년까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M 기술을 활용하여 북한판 이스칸데르 M인 KN-23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순항미사일형인 이스칸데르 K와 관련한 기술도 다방면으로 입수 및 활용하여 소위 북한판 이스칸데르 K를 개발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 그 중에서도 9M728과 유사한 형상 및 성능을 보유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북한판 이스칸데르 M은 이미 2019년에 등장하였고 이번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K는 K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등장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2019년까지 탄도미사일형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M인 KN-23과 북한판 ATACMS인 KN-24 및 초대형 방사포인 KN-25를 개발하였고 연이어 2020년까지 순항미사일형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K를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가 개발되었다면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북한이 한미연합의 방공 능력을 약화 또는 무력화하기 위해 기습, 동시, 대량, 정밀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사포, 순항미사일을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타격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개발한 다양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기습적으로 대량 및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하여 지면에 가까운 초저고도부터 중간권에 해당하는 고고도까지 넓은 영역에서 한미연합을 신속하게 정밀 타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한미연합의 미사일 방어 체계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략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또는 제한적 표적에 대한 북한의 이와 같은 공격은 한미연합의 방공 능력의 과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충분한 수준의 대공방어는 더욱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연합의 팩3, 천궁2 등과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가 보유한 동시 교전 능력 이상의
유도무기를 동일 표적에 동시에 기습적으로 투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에서 150m의 초저고도에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다가 목표를 정밀 타격할 경우 현재 한미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방공 전력만으로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말씀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전까지는 휴전선 인근 또는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제한적 타격만을 할 수 있었다면 향후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 순항미사일과 더불어 최근 개발한 다양한 신형 전술주 유도무기의 본격적인 양산 및 전력화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신속한 기동하에 남한 전역에 대한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정밀 타격뿐만 아니라 화성 및 북극성 계열의 전략급 유도무기의 활용 가치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고위력의 탄두를 탑재한 발사체를 동시에 대량으로 400km 이상 투사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의 양산 및 전력화는 향후 큰 위협으로 대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미연합 전력 대비 북한의 비대칭적 우위를 전략급뿐만 아니라 전술급 유도무기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며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상당한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북한판 이스칸데르 K가 현재 완전히 전력화된 것으로 판단합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 K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지난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되기는 하였으나 시험 발사 관련 내용은 확인 및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시험 발사를 통한 성능 확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의 여러 사례를 볼 때 북한이 신형 유도무기 공개 이후 대략 4에서 8개월 내에 관련 준비를 완료하고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르면 2021년 2월 초,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시험 발사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북한 유도무기 시험 발사의 전형적인 특징을 고려시 대략 2, 3회 정도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개발 완료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전력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은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오히려 미국의 더 큰 군사적 대응이나 추가 대북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시험 발사를 진행하지 않고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 말씀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가 아직 완전히 전력화된 것은 아니고 시험 발사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의 신형 유도무기가 박사님 말씀대로 초저고도로 비행 가능한 순항 미사일이 맞다면 우리 군에 상당히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탐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유도무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 K로 추정되는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지면에 밀착하여 초저고도로 비행 가능한 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한미연합이 현재 운용 중인 지상 고정형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체계로는 적절한 탐지 추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저고도 이하에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 및 드론 등을 효과적으로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한 첨단 항공 감시 정찰 자산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탐지 추적 이후 확실한 요격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관련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의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순항 미사일에 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고견을 들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식별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방 분야에 이슈가 되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